요즘 젊은이들은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 얘기를 하면 또 라떼냐, 꼰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시대가 간단하지 않았던 세상, 그리고 많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꼭 남겨주고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된 지는 78년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으로 따지면 75주년이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저를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암흑했던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일정시대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일정시대에서 2달 반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지, 일본 놈들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1945년 해방둥이니까 지금까지 78년 가까이, 80년 가까운 세월을 파란만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6.25를 겪었고, 어렴풋이나마 이 전장의 그 비참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후에 4.19와 5.16, 그리고 군사독재, 유신시대, 암흑했던 그런 유신시대, 그 후에 YS, DJ,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영역의 한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늘 배가 고프고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픈 창자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고,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아카시아 꽃, 진달래꽃을 따서 배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배를 한번 배불리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흰쌀밥을 먹어볼까? 그런 배고픈 세상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이 아버지가 옛날에 살 때는 배가 고파서 진달래꽃도 따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참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꽃 따먹고 산 사람이라고. 아카시아 꽃, 진달래꽃이 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그렇게도 먹고 싶어 했던 흰쌀밥, 이거 건강에 안 좋다지? 어떻게든지 안 먹으려고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25 전쟁 때 초등학교를 가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집신을 삼아 주셨어요. 집신을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이 참 귀한 때니까 맨발로 십리길을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뭐 온갖 운동화, 뭐 구두 한가득입니다. 옛날에는 16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13km 하루에 오고 가고 4시간씩, 2시간씩, 4시간을 걸어서 중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떨어진 곳을 갈 때도 자가용을 타고 가고 얼마나 좋은 전철입니까? 전철을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세월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뭐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제가 이런 엄청난 세상에 살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됐네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처음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이 공항 직원이 저보고 도대체 달러를 얼마를 가지고 미국에 왔느냐,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꺼내서 세어봐라. 정말로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달러 없이 어떻게 미국에 오느냐. 사실 그때부터 저는 미국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때 당했던 모욕, 모멸감.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자 내기가. 제가 호주에 처음 가는데 비자를 내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결핵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무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호주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거를 또 호주에 보내서 호주 보건소에서 필름을 감정을 하고 뭐 폐결핵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2달, 3달 걸려서 그렇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호주 가는 거, 미국 가는 거, 비자 얻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니, 비자 없이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여권이 여권의 파워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입니다. 여권만 가지면 미국 여권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대 초에 중국에 갔습니다. 호텔에 들었는데 마침 마사지가 있더라고요. 발 마사지. 이 발 마사지를 하러 내려갔는데 이 중국 젊은 여성이 이 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내밀고 발을 씻어서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중국 여성이, 젊은 여성이 제 더러운 발을 씻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어느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대국인 중국 여자한테 발을 내밀고 씻어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역사를 보면 해마다 예쁜 여자 골라서 몇백 명씩 중국에 공출을 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중국 여성, 젊은 여성들에게 발 마사지 받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얼른 가서 받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게. 5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SNS에 떠도는 그 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준 분이 계셔서 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행복과 불행의 표본이라는 그런 SNS에서 떠도는 글인데, 식당 숫자가 세계 최고, 카바레 나이트클럽 숫자가 세계 최고, 커피숍 카페 숫자가 세계 최고, 전국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지방도로 세계 최고, 옷가게, 신발가게 숫자 세계 최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세계 최고, 커피 수입 및 소비 세계 최고, 반려동물 기르는 숫자 세계 최고,
핸드폰, 컴퓨터, 전자제품, 가전제품 보급률 및 취득률 세계 최고, 아파트 공사 보급률 및 소유율 세계 최고, 해외여행객 숫자 세계 최고, 외국 중고등 대학교 유학률 세계 최고, 의료보험 혜택, 지하철 무료 승차,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혜택 세계 최고, 인구 비례, 공무원 숫자 세계 최고, 국회의원 보수 및 온갖 혜택 세계 최고, 음식 소비량, 음주 소비량, 흡연 소비량 세계 최고, 각종 암 사망률 세계 최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세계 최고, 청년 실업자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미혼, 기혼, 낙태율 세계 최고, 미혼모 숫자 세계 최고, 해외 입양아 숫자 세계 최고, 청소년 범죄율 세계 최고, 나홀로 세대주 세계 최고, 비혼율 세계 최고, 출산율 저하 세계 최고, 민족의식, 국가 애국의식 붕괴 세계 최고, 교회 건물 숫자, 교회 목사 숫자, 사찰 숫자, 승려 숫자 세계 최고, 기독교 신학대학, 불교대학, 불교학원 숫자 세계 최고, 사주 명리학 술사들 숫자, 무당 무녀들 숫자 세계 최고, 국회의원 중 전과자 세계 최고, 도지사, 광역시장, 구청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전과자 많은 것 세계 최고, 부유층 고액자 탈세 세계 최고, 청소년 탈선 세계 최고,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교 선생들이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자청하면서 노동행위를 보여주는 것 세계 최고,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 노동자 취업 세계 최고. 어떤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누가 쓴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 또 조금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현실에 이그러진 모습이다. 우리들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70여 평생을 살면서 물려준 이 나라, 이 사회가 도대체 이런 모습이라니, 우리들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후손들에게 참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뿐이다. 고작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물려주다니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세상, 자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야 할 뻔했는데, 정말로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더 잘했어야 될 뻔했는데,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야 될 뻔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비판할 때마다 버릇이 없다든지 섭섭하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런 말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벌써 산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으로 병원에서 늘 잘 치료를 받아서, 그래서 건강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 전철을 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는 꼰대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명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 세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세대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받았는가? 하루에 세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세계 최빈국, 그런 세상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우리 손조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가가 뭡니까? 놀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루 세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12시간씩 일하고 어떤 때는 16시간씩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저 멀리 가족을 떠나서 중동이라는 그 대학벽 속, 중동이라는 나라가 그 대학벽 속에서, 불볕더위 속에서 3년 4년씩 가족을 떠나서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피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옛날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말이 간호사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시체 닦는 일을 했습니다. 수백 미터 밑에 탄광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경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자본이 있어야 경제를, 무슨 공장을 짓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나라 저 나라에 손을 벌리는, 아무도 우리나라에 돈을 꿔주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을 갔습니다. 전세기 타고. 독일에 가서 돈을 꿔달라 하니까 담보가 있느냐? 시체 닦는 간호사들의 임금, 광부들의 월급,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분 차관을 얻어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경제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를 넘나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는 것은 자전거조차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나라 지금은 최첨단의 반도체, 그리고 최고의 자동차, 그리고 각종 배, 첨단 전자제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정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냉장고가 놓여 있고 에어컨이 달려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달리고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고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 핸드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하는 우리 세대가 지나간 40년, 50년 동안 만든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온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지난 날들 살았던 40년, 50년 그동안에 살았던 이 한국의 이 세대들,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세대다. 그레이트 제너레이션이다. 인류 역사상 이런 세대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 그것도 지난 4, 50년 동안 우리 세대가 이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하면 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데모는 무슨 데모입니까? 파업은 무슨 파업입니까? 노동조합 만드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깜깜한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한 일입니다. 그 후 민주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온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꼰대가 하는 말이겠다, 라떼는이라는 라떼다, 역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과거의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일을 내세워서 우리가 행세를 하려는 것도 그건 더군다나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세대는 우리가 물려받았던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조상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는 말씀을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가 인정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까 어떤 사람이 그 SNS에서 말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그 이그러진 모습, 이런 모습의 사회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준 것, 그건 참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우리 기성세대의 한계가 그것뿐입니다. 우리들의 부족과 우리 세대의 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8.15라는 날, 이 광복절인 날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성세대를 배척하지 말고 지나간 세대에게 배울 것은 겸손히 배우고 또 여러분의 앞 세대가 이룬 업적을 존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꼰대다, 라떼다, 저 사람들 빨리 산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과 역사가 우리 기성세대를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려운 그런 최악의 나라를, 세상을 우리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는 일반 세상과 달랐습니다. 나라의 형편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주 자랑스럽고 빛나는 신앙의 전통을 우리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빛나는 신앙의 전통을 우리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뜨거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의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와 같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의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희망이 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지킴이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킴이가 됐고 인권과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지키는 지킴이가 됐고 이 민족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는 이웃의 지킴이가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지킴이가 됐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지키고 돌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결과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니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그렇게 7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저런 나라에는 어떻게 저런 기술 강국이 되었느냐? 이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느냐? 6.25 참전했던 용사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야,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몰랐. 내가 싸웠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몰랐.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하는 게. 보니까 이게 상전 벽해 아닙니까? 이게. 옛날 그 6.25 때 와봤던 우리나라와.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단기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지? 대단한 나라가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혹시 60년, 50년, 6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 나던 석유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리튬 광산 이런 희귀 금속이 광산이 발견이 됐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로또처럼 보화가 쏟아졌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5, 60년 동안에? 아니면 남과 북이 통일해서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70년에 살던 인종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종자가 바뀌었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 아닙니까? 종족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 종족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대단한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여러 가지를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뭐가 달라졌는가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딱 한 가지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민족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응? 예수 잘 믿은 거다. 예수 믿는 것도 뭐 허접부르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으로 잘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고생 안 합니까? 우리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다. 이 말밖에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잘 알아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젊은이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좋은 나라를 축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보고 꼰대다, 라떼다 그럴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여러 가지 이끌어진 모습, 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 이거 우리 교회의 책임에 속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버렸어요.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감투 싸움이나 하고 숫자 노름이나 하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으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버렸으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있는데 자살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고아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왜 교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왜 학교에서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이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동안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감사된다. 여러분, 라떼 소리 듣고 꼰대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축복해 주셨다는 이 말을 우리 후손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정말로 잘 섬기고 예수 믿는 모범을 잘 보여서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 예수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돼야 됩니다. 무슨 자동차 만드는 거, 기술, 에어컨 만드는 이것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는 이 8월 15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다짐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